안녕하세요. 정자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턱관절 질환의 예후 그리고 치료 방법,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턱관절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급성 그리고 만성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급성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누가 때려서 맞았어요. 혹은 이를 빼다가 턱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단단한 걸 씹다 아팠어요 하는 경우는 급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픈 지 2주가 채 안 됐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에 오시면 굉장히 빨리 낫게 해드립니다. 얼룩침 치료하고 턱관절의 염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침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목의 추나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4회에서 6회 정도의 시간 내에 잘 낫게 되고 그대로 마무리되고 잘 지내게 되는데요. 사실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안성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소리만 나니까 특별히 아프지 않아서, 혹은 너무 크게 벌릴 때만 아프니까 내버려 두다 오시거나, 혹은 수험생인데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지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거나, 혹은 치과나 혹은 대학병원에 있는 턱관절 센터에서 그냥 교정기 물고 있으래요, 그래서 교정기만 물고 지내는데 도저히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 경우에 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지난번 시간에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턱관절 질환은 내버려 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턱관절 디스크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턱관절끼리 맞물려서 자기들끼리 먹어 들어가면서 아예 뭉개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저가 아니더라도 한방재활의학과나 침구과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혹은 이거 평생 그냥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갑시다, 저희 쪽에서 치료를 하면 그래서 소리 덜 나고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단단한 거 씹을 수 있게 정상처럼 먹을 수 있게 해드린다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환자분 한 분도 좀 연령이 있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서 자기는 못 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치료받고는 최근에 뭐라 그러시냐면, 원장님 덕분에 나 이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잠잘 때 옆으로 잘 수도 있고 턱도 벌릴 수도 있고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이상 지속돼서 턱관절이 디스크가 빠져버렸대요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잡고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턱 관절면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침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이 턱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 치료를 하고요. 턱관절이 오래된 사람들은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목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추나 치료랑 침 치료니 부항이니 뜸이니 같은 치료들을 병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턱관절 자체가 아예 많이 잡아먹어서 염증 때문에 만성적인 염증이 되고 턱관절면이 닳아가지고 생긴 질환들에는 한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물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보통 어떤 때냐면 턱관절 질환을 굉장히 많이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저는 이를 으득으득 하면서 간대요, 자다가 막 턱이 꼬이는 느낌이 나서 깨요, 이런 경우엔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여드리는 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턱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면서 잠도 편하게 자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턱 자체에 부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맞춰서 약을 써드리기도 하고요. 턱관절 교정 장치,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을 쓰고선 이 물고 자는 것들을 쓰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좋아지게 한다기보다는 턱관절이 벌어진 상태로 자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좀 압력을 줄여주고 좀 깨물면서 자도 압력이 덜 들어가라 하는 거지,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도로 아프거든요. 그리고 잘 찢어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큰 돈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관리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험생들 고3 지나고 나면 턱관절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안 받아야 되고요. 단단한 거 당연한 거지만 씹지 않아야 됩니다. 또 이 단단한 걸 안 씹는다고 한쪽만 씹다가 한쪽에 통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너무 단단하지 않은 음식을 씹는 경우로 가는 게 좋고요. 자세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자목 이렇게 있는 경우로 문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깨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로 턱관절 생기는 경우 많은데 그 자세들 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픈 쪽으로 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쪽 베고 자면 이런 식으로 자극이 되면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거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진통제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통증이 통증을 유발해야 할 수준에서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진통제 자체가 턱 관절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거 수준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침 치료 잘 챙겨오시고 치료만 정상적으로 대부분 한 2, 3주 내에 통증이 한 50% 정도 경감되고 소리도 경감되면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저는 이미 턱 관절이 생긴 지 오래돼서 다물면 맞닿지가 않아요. 닿는 부분이 이상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진료를 병행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도 사실은 침 치료랑 저희 추나 치료를 하면서 이게 교합이 맞아지게 되면서 교정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치료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정만 하고 오시는 것도 안 되고 저희 치료만 믿는 것도 안 되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침 치료만 하면 다 낫습니다. 교합 따윈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 쪽에서 교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칭 딱 하나만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턱관절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안 좋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SCM이라는 근육입니다. 목 비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 뒤에서 나와서 쇄골까지 이어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일단은 만져진다는 것 자체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라는 얘기 자체는 일자목이 심하거나 턱관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편하게 주물 마사지 해주는 정도 해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주물 할 때 너무 세게 주물르면 어지러우니까요. 가볍게 그냥 마사지 해주는 정도로 주물르시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5초에서 6초 정도 그냥 허혈성 압박이라 그래서 꽉 눌러주는 정도 괜찮습니다. 눌러주는 정도는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 그래도 아무 느낌 없는 정도 아니게 해서 5초 정도, 6초 정도 누르고 또 그 윗부분도 눌러주면 되고요. 쇄골의 윗부분, 쇄골이라고 하는 이 지나가는 뼈가 있거든요. 이 뼈의 윗부분을 손으로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눌러주는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턱관절이 있으면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잘 나을 수 있고 또 턱관절을 전문적으로 봅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턱관절 질환은 한방재활의학과와 침구과에서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또 수련 기간 동안에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서 턱관절 환자들을 본 경력으로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 진료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턱관절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릴 거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